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의 외모 못지않게 키에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정혜운 교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비슷한 발육 시기에는 비슷한 양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급성장기라고 일생에 2번 나타나는데 만 2세가 되기 전에 1년에 10cm 이상 크는 그러한 제1 급성장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성장 속도가 점차 줄어서 만 4세부터 보통 사춘기가 올 때까지는 1년에 한 4cm에서 6cm 정도 크는 게 정상적인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춘기가 진행하면서 제2 급성장기가 오게 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8에서 12cm까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에서 10cm까지 크는 속도로 급성장기를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성인 키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러한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 아이가 과연 그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성장을 하는지도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가 참고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가 그 해당되는 연령에 해당 성별의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에 대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분포에서 실은 300분위수에서 9700분위수까지는 정상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정상적인 성장이지 않을까라고 평가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보통 단순히 키가 작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도표에서 저희가 보통 비정상 신장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100명 중에 3등이 채 되지 않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3등이 안 된다고 해도 유전적으로 본인이 물려받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성장 속도로 클 경우에는 실은 키 자체는 작지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저희가 꼭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발육 시기에 따른 성장 속도가 적을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속도가 떨어져서 1년에 최소 4cm 이상 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성장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성장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꼭 병원을 방문해서 성장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한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꼭 한번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1년에 4cm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제 본인 아이의 키를 뭐 벽에다 마킹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학교 건강검진 기록을 살펴보시고 성장 속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 내지는 등수가 매번 뭐 50등이었다 25등, 그 다음 해에는 10등 3등 이렇게 계속 그 표준치에서 계속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에는 꼭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출생 체중이 굉장히 작은 경우,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해당 주수의 3등이 채 안 되는, 보통 만삭 기준으로 봤을 때 여아 같은 경우에는 2.7kg, 남아 같은 경우에는 2.8kg
폴로가 안 된 상태로 태어난 경우에 만 4세 때까지 따라잡기 성장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만 4세 때까지 따라잡기 성장을 하지 못해서 그때도 3등이 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을 와서 한번 성장 평가를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성장 클리닉에서 성장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병원에 어떠한 키 평가 관련해서 궁금한 상태로 오시면은 일단 병원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정확한 키랑 체중을 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성장 도표와 비교해서 현재 성장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문진을 통해서 그 아이의 출생력이나 과거력 그리고 가족력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찰을 해서 사춘기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동반되는 다른 질환들이 의심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검사로는 저희가 이제 보통 성장판 상태를 볼 수 있는 성장판 엑스레이를 진행해서 발육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거기 대비 키나 현재 몸무게가 어떤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성장 관련해서 어떠한 성장이나 사춘기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한 혈액 검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리닉에서 그러한 검사 결과들을 봤을 때 확연하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더 정밀한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나 호르몬에 대한 평가가 더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도 클리닉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무엇인지,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한데요. 성장 호르몬 치료는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을 이제 보충 개념으로 투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 아니면 어떠한 질환 때문에 키 성장에 대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사제로 투약을 해서 성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형은 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투약 간격이 매일 맞는 제형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도 있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교수와 함께 아이의 균형 잡힌 성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키 성장을 위해 어떤 관심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